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 바로 전 세계 오디오 스트리밍 시장의 강자죠. 스포티파이입니다. 최근에 그 투자은행 모건 스탠디가 스포티파이를 두고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어요.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최고 추천주, 그러니까 탑픽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목표 주가도 $800로 제시했던데요. 맞아요. 현재 주가 생각하면 이건 뭐 엄청난 상승 여력을 본다는 거잖아요. 거의 뭐 강력한 확신?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대체 왜 모건 스탠드는 이렇게까지 스포티파이를 좋게 보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제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건 스탠드의 낙관론, 그 이면에 있는 핵심 동력들이 뭔지 좀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어떤 점들을 긍정적으로 봤는지. 그렇죠. 물론 뭐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으니까요. 스포티파이가 마주한 어떤 기회 요인뿐만 아니라 위협 요인들 또 도전 과제들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포티파이의 진짜 가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건 스탠디가 스포티파이를 최고 추천주로 꼽은 이유, 이게 단순히 뭐 가입자 수가 많으니까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건 너무 표면적인 이유고요. 네. 자료를 보니까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이제는 질적인 성장, 특히 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뭐 사용자 수만 늘리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정말 돈을 벌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모건 스탠리는 여기에 좀 강한 확신을 보인 것 같아요. 이걸 몇 가지 핵심 동력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새로운 가격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 정책에 걸맞게 프리미엄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 이걸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 가격 정책이요? 그 올가을부터 새로운 가격 책정 주기에 들어섰고 이게 내년 성장을 이끌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프리미엄 구독료를 올렸다고 하던데요. 이러면 사용자들 좀 부담 느끼고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가격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가격 인상은 언제나 사용자 이탈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스포티파이 전략의 핵심은 이게 그냥 가격을 올린다 이게 아니에요. 뭐랄까 사용자들이 이 정도는 내일만하다 하고 기꺼이 지갑을 열 만큼 가치를 높이는 것.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가치를 높인다. 네, 모건 스탠리 분석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스포티파이가 그동안 무료 사용자든 아니면 유료 구독자든 양쪽 모두에게 계속해서 상당한 가치를 더해왔다는 평가예요. 상당한 가치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는 뭐 무손실 음원 같은 고음질 오디오 옵션을 준다거나 아니면 요즘 인기 많은 팟캐스트나 특정 아티스트의 독점 콘텐츠 이걸 좀 더 쉽게 접근하게 해준다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AI 기반의 개인 맞춤 추천 기능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정교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최근에 변화가 있었는데 원하는 곡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온디맨드 청취 시간을 뭐 1시간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혜택을 늘렸어요. 아, 무료 사용자에게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설득력, 명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비싸졌네 이게 아니라 내가 받는 혜택이 더 커졌네 그럼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또 무료 사용자가 유료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보다는 이제 가치에 반응하는 충성도 높은 사용자층을 딱 확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가입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 그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가격 인상 전략이 아니라 철저히 가치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가격을 올리는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를 사용자가 체감하게 만들어서 가격 저항은 줄이고 오히려 충성도는 더 높인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네, 상당히 영리한 접근이죠. 근데 그 모건 스탠리가 또 하나 아주 강력하게 주목한 포인트가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하던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이 AI가 스포티파이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가요? 그냥 뭐 추천 기능 좀 좋아졌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AI는 이제 뭐 스포티파이에게는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플랫폼의 경쟁력이랑 직결되는 핵심 요소고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그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능 몇 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역시 초개인화된 경험 제공입니다. 스포티파이의 그 AI 추천 알고리즘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저도 매일 쓰지만 정말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사용자의 청취 기록은 기본이고 뭐 듣는 시간대, 심지어 어떤 곡을 건너뛰는지, 플레이리스트 제목은 뭘로 짓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정말 나만을 위한 라디오 스테이션 같은 걸 만들어주잖아요. 이건 그냥 음악 추천 잘하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사용자를 플랫폼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른 서비스 가면 이런 만족감 얻기 힘들거든요. 이게 바로 경쟁 서비스로 사용자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핵심 방어막, 소위 말하는 AI 해자, 모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AI 해자, 재밌는 표현이네요. 나를 너무 잘하니까 떠날 수가 없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광고 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AI가 사용자의 취향을 워낙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딱 그 타겟 고객에게 광고를 정밀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맞춤 광고 효율이 높아지겠네요.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뭐 아무한테나 광고 보여주면서 돈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최근에는 AI가 직접 오디오 광고를 만들어주는 툴까지 공개했어요. AI가 광고를 만든다고요? 네, 광고주들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꽤 효과적인 오디오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이건 결국 광고 단가를 높이고 또 광고 물량 자체를 늘리는, 그러니까 광고 매출의 양과 질, 이 2가지를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와, 광고주들한테도 매력적이겠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셋째는 운영 효율화랑 비용 절감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품질 낮은 스팸 음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AI가 자동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그런 작업도 AI가 하는군요. 네, 이런 컨텐츠 관리에 들어가는 뭐 인력이나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 거죠. 모건 스탠리도 이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스포티파이가 AI를 그냥 우리 이런 기술도 있어요 하고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걸 정말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AI는 단순히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걸 넘어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수익까지 만들어내면서 스포티파이의 수익성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진 그런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AI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다방면에서 스포티파이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군요. 듣다 보니까 이제 진짜 스포티파이를 그냥 음악 듣는 앱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드네요. 그렇죠. 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팟캐스트에 이뤄서 오디오북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종합 오디오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그런 인상입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겠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종합 오디오 플랫폼으로의 진화. 이게 스포티파이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팟캐스트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좀 봐야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스포티파이가 팟캐스트 분야에 얼마를 쏟아부었냐면 10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조 원이 훌쩍 넘는 거죠. 1조 원이요? 팟캐스트에만요? 네, 엄청난 투자죠. 그 돈으로 뭘 했냐면 뭐 조로건 익스피리언스 같은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 쇼를 독점 공급 계약 맺고 또 팟캐스트 제작사들을 아예 인수해버리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 앵커 같은 플랫폼도 제공했죠. 그 결과가 어떠냐면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플랫폼이 스포티파이가 됐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들을 거리가 많아졌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악 외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핵심 광고 수익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음악 광고랑은 또 다른 시장이 열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할 게 바로 오디오북 시장 공략입니다.
오디오북은 스포티파이에게는 또 다른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성장 엔진,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디오북의 그 수익 분배 구조가 음악이랑은 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는 음악 스트리밍보다는 플랫폼, 그러니까 스포티파이에게 돌아가는 수익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포티파이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낮은 마진율이었잖아요. 근데 오디오북은 이 마진율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군요. 네. 게다가 이미 스포티파이는 수억 명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 기반을 그대로 활용해서 오디오북 시장에 뛰어들 수 있으니까 뭐 아마존의 오더블 같은 기존 강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자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기존 사용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 외에 팟캐스트 또 오디오북으로 컨텐츠를 다각화하는 건 여러모로 이득이에요. 일단 사용자들이 스포티파이 앱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겠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도 더 높아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수익의 상당 부분을 떼어가던 음반사들에 대한 협상력, 이걸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로열티 비용 부담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와, 들어보면 정말 뭐랄까 빈틈없이 성장을 중미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가격 정책, AI 활용, 컨텐츠 다각화까지. 네,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위험 요소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스포티파이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마냥 lạc 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도 투자 관점에서는 항상 리스크 요인을 냉정하게 짚어봐야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도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측면에서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그 살벌한 경쟁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수익성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과 규제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경쟁, 수익성, 거시경제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경쟁 환경은 어떤가요? 네, 첫 번째 경쟁의 격화인데요. 아시다시피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뭐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유튜브 뮤직 같은 정말 거대한 IT 공룡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스포티파이 점유율이 한 31.7%에서 35% 사이, 이 정도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근데 애플이 한 20% 정도, 아마존이 한 15% 정도로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이 추격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아, 격차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쟁사들은 단순히 뭐 음악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대한 자금력은 기본이고 자체 운영체제 OS, 스마트 스피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아주 강력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무기로 언제든 스포티파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 정책을 편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기 아티스트랑 독점 계약 경쟁을 벌인다거나 하면 이건 스포티파이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확실히 부담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수익성 문제는 어떤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수익성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사실 상장 이후로 꽤 오랫동안 덩치는 큰데 정작 이익은 잘 못 내는 기업, 이런 그런 꼬리표가 좀 따라다녔어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태생적인 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벌어들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정말 많은 부분을 음악 저작권을 가진 음반사나 아티스트에게 로열티로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게 이익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죠. 물론 뭐 2025년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하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였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분기에 다시 순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건 아직 수익성이 완전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전히 이익을 꾸준히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듣고 보니 좀 그러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비음악 콘텐츠 확장, 그리고 광고 사업 성장, 이런 것들을 결국 이 높은 로열티 부담을 좀 상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포티파이도 분명 그걸 노리고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스포티파이의 미래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팟캐스트, 오디오북, 광고 사업 확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스포티파이가 음악 로열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 구조를 좀 더 다변화하려는 명확한 전략적인 방향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의 힘, 즉 협상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 결국에는 음반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로열티 비용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이익률을 개선하는 것이 스포티파이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뭐랄까, 가능성과 과제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뭐였죠? 거시경제랑 규제 문제라고 하셨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거시경제 및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뭐 스포티파이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갑을 닫겠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뭘 줄일까요? 아마도 구독 서비스 같은 당장 없어도 살 수 있는 비필수적인 지출부터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구독을 해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광고 예산부터 줄이거든요. 스포티파이의 또 다른 중요 수익원인 광고 매출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스포티파이의 광고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거시경제 악화가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정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문제입니다. 각 나라 정부의 저작권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는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가 어떻게 강화되느냐 하는 것들도 예기치 못한 사업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 변화는 스포티파이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건 스탠리 아주 긍정적인 평가, 탑픽 선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방금 짚어주신 이런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 뭐 경쟁 심화, 수익성 문제, 외부 환경 불확실성까지 이걸 다 함께 고려했을 때 스포티파이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의 평가는 제 생각에는 스포티파이가 이제 단순히 사용자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 단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질적 성장 단계로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시장의 어떤 기대감 혹은 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쭉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AI 기술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서 경쟁 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또 비용 효율성까지 높이는 능력, 그리고 가격 인상을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가치 제한 능력, 마지막으로 음악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팟캐스트 오디오북까지 아우르는 종합 오디오 플랫폼으로 계속 진화하려는 전략, 이런 것들은 분명 스포티파이가 가진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이게 바로 모건 스탠리가 낙관론을 펼치는 근거라고 봐야겠죠. 네, 성장 동력은 확실히 강력해 보이네요. 그렇죠. 물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경쟁자들의 끊임없는 견제, 그리고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 수익 구조의 취약성, 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외부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스포티파이가 넘어야 할, 그리고 어쩌면 안고 가야 할 위험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는 이미 시장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과거를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면서 변화에 나름 잘 적응해온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면한 과제들을 잘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계속 포착해 나갈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스포티파이의 미래 가치는
이 회사가 단순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를 넘어서서 전 세계인의 오디오 라이프 전체를 책임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정말 다각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 긍정적인 전망의 구체적인 근거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여러 위험 요인들까지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저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겁게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한 5년, 아니 10년 뒤에 우리는 오디오 콘텐츠를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서 AI는 또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스포티파이가 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혹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